시세보다 좀 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집을 계약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. 그럼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 그 깡통 주택으로 인한 그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도 좀 만나보셨나요? 실무상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만 떼서 보지 않습니까? 등기부등본 떼서 거기에 이제 선순위 저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가지고 시세하고 비교해서 아, 내가 들어갈 집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되는데 실무상에서 보면은 간혹 그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세금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세입자보다도 이렇게 앞서는 권리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, 그걸 이제 모르고 선생님 그걸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. 저희가 그런 걸 몰라서 지금 당하고 있어요. 네네. 국세 우선주의라고 그래서 이거 알아봐야겠네. 네. 그래서 그 드러나지 않은 그 법정 기일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국세가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 그런 피해자분들이 변호사님에게 찾아와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네요? 일단은 국세 완납 증명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라 그러고 여러 가지 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유 형사님 그럼 이 깡통 전세 관련한 사건 이야기가 있으면 좀 더 해주세요. 관련해서 기억나는 사건이 이제 매매가를 부풀리는 그 네네. 일명 그 업 계약서가 있어요. 그 업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많은 대출을 받아서 싹 사라지고 이제 그 피해를 입히는 사기범들이 있었는데요. 이들은 이제 조직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53채를 그 이제 사들여 가지고 이것을 이제 실제 매매 대금은 가구당 그 4억 9천만 원짜리를 7억 원에 이제 구입을 해둔 걸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담보 가치를 높인 다음에 금융기관에 이제 총 230억을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한 가구당 4억의 건저당이 설정돼 있지만 실제 세입자들은 그게 실매매 금액이 계약서상 7억 원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안전하구나 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입주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피해자들이 이자를 못 내니까 경매가 진행되고 이제 집에서 나와라 해야 되니까 길거리에 이제 나앉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깡통 주택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무엇을 우리가 좀 많이 신경 써야 될까요? 네, 일단은 전문가 자문을 꼭 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라. 시세 대비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변수들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시세 육박하는 보증금을 하게 되면은 전문가들도 사실 커버가 다 안 되는 위험들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 커버가 다 안 되는 거예요. 결국은 한 60%, 65% 시세 대비해서 그 정도까지만 보증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렇게 그 월세를 조금 섞는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집을 구할 때 하나의 부동산만 많이 가시는데요. 물론 그분이 정확하게 정보를 주시겠지만 내 집을 구할 때는 최소한도 여러 군데에 돌아다녀서 조금 더 전세를 안전하게 구하시려면 한 곳의 부동산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셔서 정말 얼마의 매매가가 측정한지 정확하게 본인이 알아보시는 게 부동산만 의지하시지 마시고 그래야만이 내가 어느 정도의 전세 가격까지는 안전한지를 꼭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알긴 알겠는데 막상 내가 집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요. 그러게요. 우리 아직 미혼이 우리 정지연 아나운서가 결혼할 때 이런 거 주의. KBS